지난 한 주간 이스라엘과 중동 소식입니다. 12월 19일 팔레스타인계 프랑스 변호사 살라 하무리가 이스라엘을 향한 테러 공격을 조직, 선동하고 기획한 혐의로 이스라엘에서 추방됐습니다. 이스라엘 내무부는 그가 극단 무장 조직인 팔레스타인 인민해방전선에서 활동했다며 2주 전 그의 이스라엘 거주권을 취소했습니다. 하무리는 2005년 이스라엘 극우 정당 설립자를 살해하려는 음모를 꾸민 혐의로 체포돼 유죄 판결을 받았고 팔레스타인 수감자를 돕는 단체인 아다미어에서 인권 변호사로 일한 바 있습니다. 12월 20일 외교 관계가 단절된 이란과 사우디아라비아의 외무장관들이 요르단에서 회담을 가졌습니다. 아미르 압들라히안 이란 외무장관은 양국 관계 회복을 위한 대화 노력을 계속해야 한다는 뜻을 파르한 장관과 같이 했다고 전했습니다. 파르한 사우디 외무장관 또한 사우디는 중동 지역의 안정을 위해 이란과 긍정적인 관계를 맺을 준비가 돼 있다고 사우디 측의 입장을 전했습니다. 12월 21일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가 연립정부 구성을 위한 데드라인을 10분가량 앞두고 연립정부 구성 협상을 마무리했다고 알렸습니다. 아이작 헤르조그 대통령에게 협상 타결을 공식 통보한 네타냐후 총리는 일주일 이내에 정부 구성안을 제출함으로써 새 정부 출범을 위한 절차를 마치게 됩니다. 네타냐후의 새 내각은 2023년 1월 2일에 취임식이 예정돼 있습니다. 12월 21일 올해 이스라엘 국민이 구글에서 가장 많이 검색한 검색어 1위는 카타르 월드컵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구글이 발표한 2022년 이스라엘 내 트렌드 검색어 순위에 따르면 1위인 카타르 월드컵에 이어 2위가 단어 연상 게임 앱인 워들, 3위는 리얼리티 예능쇼인 빅브라더스가 순위에 올랐습니다. 이어서 코로나 팬데믹에서 일상으로의 복귀를 알리듯 여행 검색 사이트인 스카이스캐너가 검색어 5위에 올라 눈길을 끌었습니다. 2022년 12월 28일 금년의 마지막 이스라엘 투데이 시작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에도 이스라엘과 이스라엘 주변 여러 나라에서는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요. 특히 이스라엘에서는 새로운 정부 내각 구성안이 시한 만료 10분에서 15분 사이에 겨우겨우 구성안이 마련돼서 대통령한테 제출됐다고 하는데요. 그럼 이제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제 정식 네타냐후 내각이 이제 출범을 하게 되는 건데요. 이제 절차적으로 대통령이 여기에 승인한 절차가 남아있긴 하는데 이거는 뭐 통과상 의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총선 이후에 4주 동안 그 기한 안에 이 내각이 구성이 돼야 되는데 그거 못하면 또 2주 연기, 또 그것도 못하면 또 며칠 또 이렇게 봐주긴 하는데 막판에 10분, 15분 남겨놓고 겨우 됐다라는 것은 그만큼 어려웠다라는 얘기일 것 같은데 또 언제 깨질지 모르는 그런 아슬아슬한 그런 상황 아닙니까? 이게 오래 걸린 이유가 뭐냐면 이제 연정 해체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여러 가지 이제 안정장치를 많이 마련한 것 같습니다. 그걸 이제 구두 약속이 아닌 과거에 이제 구두 약속으로 서로 이제 신사협정으로 했는데 이제는 그걸 이제 법안으로 그냥 했어요. 연정이 해체될 때는 이제 자당의 의원들이 이탈하는 이런 수순을 거치는데 이제 그거를 원천적으로 복내에서 당내 이탈 방지법 등부터 시작해서 장관 포스트도 그걸 그냥 서명 계약이 아닌 그냥 법안으로 했어요. 그래서 스몰로치 법안이라고 해서 그거에 대한 법안으로 약속이 아닌 법안으로 통과시키면서 인사권을 이제 법안으로 통과시킨 겁니다. 한마디로. 그래서 이제 시간이 좀 오래 걸렸죠. 시간이 오래 걸린 것만큼 좀 조만간에 다시 또 총선을 치르는 일이 없기를 좀 바라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그럼 집중적으로 분석해 볼 첫 번째 이슈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2월 17일 미국 일간지인 뉴욕타임즈가 이스라엘 차기 내각을 향해 이스라엘 민주주의 위기에 빠지다라는 제목의 사설을 게재했습니다. 뉴욕타임즈는 이스라엘 차기 정부가 추진할 유대인 정착촌 확대, 성전산 현상 유지 정책 파기, 이스라엘 대법원과 사법부 훼손 등을 꼽으며 이는 민주주의 파괴 행위라고 간주했는데요.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는 이를 두고 당선된 차기 내각을 흔드는 행위라고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이어서 총리는 지난 수십 년간 뉴욕타임즈는 홀로코스트 숨기기에 급급한 매체인 동시에 수십 년간 이스라엘을 악마화한 논조로 유명한 매체라고 혹평했습니다. 우선 미국의 뉴욕타임즈가 뭐라고 반이스라엘적 논조의 기사를 썼는지 좀 자세히 설명을 해주시죠. 기사를 들여다보면 이제 이스라엘 극우 정치인을 이제 요직에 배치했다. 팔레스타인 주민을 탄압하고 있다. 팔레스타인을 점령하고 있다. 이건 뭐 항상 하는 얘기고요. LGBTQ 탄압, 독실한 시온주의, 종교주의 그 정파가 득세하면서 전체주의적 신정국가를 추진하고 있다.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기사를 이제 적시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뉴욕타임즈가 원래 이렇게 반이스라엘적 논조의 기사입니까? 아니면 이번에 이제 베냐민 네타냐후 정부가 들어서서 반 베냐민 네타냐후 그런 그 분위기입니까?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이제 반이스라엘적이기도 하고 반 네타냐후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네타냐후는 어떻게 보면 유대 공화주의 상징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싫어하고요. 근데 본인들 자산은 NYT와 자신들은
이스라엘 국가 이스라엘 지지하고 그다음에 팔레스타인 이국가 해법을 지지한다라고 말은 하지만은 친팔레스타인 논조의 선봉장이죠.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이제 아부 크레이 그 알자지라 기자 사망 사건도 한 일주일, 2주일 사이에 그냥 IDF 소행이라고 단정 짓는 보도하고 뭐 여러 가지 그냥 상상 보도를 많이 했죠. 그런데 제가 보기에도 이거는 분명히 이스라엘 정부 내정 간섭 같은데 네타냐후 쪽이나 이스라엘 정부 입장에서 또 이스라엘 국민들 입장에서도 별로 이렇게 기분은 안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이스라엘 쪽 반응은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일단 뉴욕 타임스는 이제 언론 매체니까 이제 그런 비판은 이제 자유롭게 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논조가 이제 마음에 안 드는 거죠. 그러니까 네타냐후는 이제 유대인 학살을 부정하는 매체가 중동의 유일무이한 민주주의 국가인 이스라엘 주권을 부정하고 있다라고 이제 혹평하고 있고요. NYT의 근거 없는 제언은 일관성 있게 무시하겠다. 과거에도 그랬던 것처럼 해서 트위터에 그냥 맹공을 했고요. 근데 네타냐후만 그런 게 아니라 이제 예루살렘 포스트도 이제 메이저 매체죠. 이스라엘에서 거기서도 이제 자체 사설 칼럼을 내놨습니다. 반박 사설 칼럼을 뉴욕 타임스에 대한 민주주의가 위기라고 NYT가 이제 지적하고 있는데 그건 아니라 항상 그래왔듯이 전투적이고 다양한 의견이 반영되는 거침없는 이스라엘식 민주주의다라면서 이제 반박을 했죠. 일각에서는 NYT는 그냥 전 언론사다, 그냥 선동 홍보 매체다라고 이제 인식이 깔려 있는 것 같습니다. NYT 뉴욕 타임즈의 요번에 반이스라엘적인 그런 논조의 사설 말고도 유대인들 가슴에 못 박는 그런 기사가 또 이전에도 있었다면서요? 그러니까 이제 뉴욕 타임스는 이제 한우카 기간에 이제 문제의 사설이 게재된 이제 하루 그 다음 날에 이제 나치 상징물인 스와스티카 모양의 퍼즐을 게재했다고 합니다. 지능적이면서 지속적인 반유대주의 공작을 계속 매체를 통해서 해왔던 것이죠. 그런데 뉴욕 타임즈의 그 언론사 사주가 제가 알기로는 유대인인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도 이런 기사 내용을 실었다라는 게 좀 이해가 안 가는데 왜 그랬을까요? 그러니까 이게 뿌리 깊은 이제 아시케나주 글로벌 좌파 세력의 뿌리와 연관성이 있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사주가 유대계 술츠베르거 가문인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뉴욕 타임스가 홀로코스트 유대인 학살을 부정하는 논조가 바로 사주가 유대 동아주의자 노선의 신봉자라서 그렇습니다. 그럼 여기서 유대 동아주의자가 뭐냐면 현지에 최대한 적응하기 위해서는 그 주재국의 심기를 건들지 마라. 그래서 홀로코스트 같은 대형 학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독일에 불편한 얘기를 하지 마라. 라고 기사를 그 논조가 기사로 반영돼서 항상 단신 처리되거나 유대인 학살에 대한 보도가 이제 축소 희석돼서 보도되었죠. 이런 노선에 이제 대척점에 있는 게 바로 이스라엘 건국 노선이죠. 그러니까 이른바 헤르젤이 건국 정신을 설파한 바 있는데 그 정신의 핵심이 뭐냐면 주기적으로 탄압과 폭정에 시달리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만의 국가가 필요하다. 그 핵심 정당성이 바로 홀로코스트거든요. 그러니까 홀로코스트를 부정한다는 얘기는 이스라엘 건국을 부정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NYT는 이스라엘 부정하는 논조가 기본의 DNA에 박혀 있다라고 보시는 게 정확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NYT 뉴욕 타임스 같은 경우가 미국에서도 굉장히 그 주류 언론 아닙니까? 메이저 언론. 이런 반이스라엘, 반유대주의적인 그런 시각을 가진 언론사들이 이 뉴욕 타임즈 말고도 또 있죠. 많죠. 그러니까 뭐 전부 다라고 보시는 아닌 걸 찾는 게 더 빠른데 뭐 CNN도 그렇고 워싱턴 포스트도 그렇고 전부 다 그렇고요. 유일하게 조금 보수 매체나 아니면 뭐 월스트리트저널은 조금 중립적인 것 같습니다. 그 외에는 뭐 대부분 반유대라고 보시는 게 정확할 것 같습니다. 미국 사회는 뭐 어쩔 수 없이 유대인과 이렇게 뭐 관련이 있기 때문에 뭐 그렇다 친다 하더라도 이해관계가 있어서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나라 언론들은 왜 그렇게 반이스라엘, 반유대적인지 잘 모르겠어요. 자, 두 번째 분석 이슈 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팔레스타인 가자 지구에서 탈출해 보트를 타고 유럽국으로 이주를 시도하다가 튀니즈 해안가에서 익사한 청년 8명의 합동 장례식이 지난 18일에 열렸습니다. 이 팔레스타인 청년들의 희생을 두고 가자 지구에서는 이례적으로 가자 지구 집권 정파인 하마스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비판이 제기됐는데요. 이제껏 이와 같은 책임은 가자 지구를 봉쇄한 이스라엘이 져야 한다는 지적이 많았던 것에 비해 최근에는 하마스의 실정에 대한 불만이 국민들 사이에서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스라엘이 관리하기로 합의한 서안지구 C구역을 팔레스타인으로 병합할 것을 추진한다는 유럽연합의 내부 문건이 공개돼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그 가자지구에서 그 탈출을 하려고 시도했던 8명이 바다에서 익사를 했습니다. 이게 어찌된 사고인지 좀 자세히 소개를 해주시죠. 그러니까 팔레스타인 가자지구를 이제 보트로 이제 타고 탈출하는데 그럼 탈출을 왜 하냐 했더니
일자리 문제 때문에 유럽으로 이제 이주하기 위해서 시도하다가 튀니지 해안가에서 익사를 했어요. 8명이 바다에서 수장된 것이죠. 그런데 이 탈출 시도자들의 익사 사고가 왜 하마스의 책임이라는 얘기가 나오는 겁니까? 그러니까 유족들의 불만에서 알 수 있듯이 발언에서 알 수 있듯이 하마스는 청년들 돌보지 않고 일자리를 제공하지 않아서 해외로 탈출할 수밖에 없다. 일종의 취업 난민이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하마스 정권의 높은 세금과 고압적 통치, 그다음에 취업난이 이제 복합적으로 작용했기 때문에 가자 지구 시민들이 이스라엘이 아닌 이제 하마스에 대해서 이제 공격 타켓을 이제 전환한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와중에 하마스의 최고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이 카타르로 망명한 다음에 가족들을 그쪽으로 이렇게 불러들였다. 이런 일이 알려지면서 가자 주민들의 그 반항심이라 그러니까 이런 반발심도 크다고 하는데, 제가 궁금한 것은 이렇게 지금 가자지구 안에서 그 밖으로 탈출하려는 그 시도하는 사람들이 꽤 많은가 봐요. 그러니까 먹고 살 게 없으니까 당연히 이제 빠지는 거고, 하마스 리더십은 뭐 돈 이제 테러 자금 이런 거 다 받아가지고 이제 해외로 은닉해 놓고 했는데, 그 스위스 제네바에 본부를 둔 인권단체 유로메드 인권 모니터에 따르면 2014년 기준으로 밀양선을 타고 가다가 지중해에서 숨지거나 실종된 가자지구 출신 희생자는 최소 360명이라 합니다. 와. 그러니까 뭐 이게 뭐 어제 오늘 얘기 아니라는 얘기시죠. 이런 가운데 이스라엘이 관리하기로 합의된 그 서안지구의 C구역, 이 C구역을 팔레스타인으로 병합을 추진한다. 이런 내용으로 이제 유럽연합의 내부 문건이 공개돼서 이제 파장이 일고 있어요. 우선 서안지구의 A구역, B구역, C구역 어떻게 구분된 건지 좀 설명을 해주시죠. 그 요르단강 서안은 이스라엘과 이제 팔레스타인 해방기구 당시에 이제 PLO가 조인한 1995년 2차 오슬 협정에 따라서 이제 세 개로 분할을 한 거예요. 근데 A, B, C 구역 세 구역을 했는데 그 중에서 C 구역이 가장 광활합니다. 60%를 차지하고 있어요. 서한 지구에. A 구역은 팔레스타인 당국 PA가 직접 관리한다 이거죠. 그래서 관리라는 건 뭐냐면 행정권하고 치안권을 이제 행사한다는 것이고, B 구역은 공동 관리,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공동으로 관리하는 것이고, C 구역이 바로 이스라엘 관리로 잠정 합의됐습니다. 그런데 이 C구역을 왜 갑자기 유럽이 이 팔레스타인으로 병합한다 이런 얘기가 나온 것이고,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일단 가능성은 없죠. 근데 없는데 이제 이게 문제가 되는 이유가 이제 C 구역이 가장 넓은 지역이라고 앞서 언급한 것처럼 가장 넓은 지역이고 자원과 전력적 가치가 높은 지역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관리하고 있던 것인데, 이 지역을 팔레스타인에 넘겨준다는 이유에 어떻게 보면 속내가 이번에 들킨 거예요. 문건을 공개를 통해서. 그러니까 겉으로는 이국가 해법을 얘기하지만 팔레스타인 일국가 해법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 문건을 들여다보면은 C 구역에 대한 이제 팔레스타인 불법 건축물 증축에 관한 법률 지원을 하겠다라는 건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영유권 분쟁을 했을 때 항상 뭐부터 시작하냐면 두 가지로 시작되는데, 하나는 역사 논쟁을 하고 두 번째는 실효적 지배. 여기 실효적 지배에 해당되는 게 그 주민들이 거기서 많이 살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불법 건축물 자꾸 허가해 준 거거든요. 팔레스타인 일국가 해법에 대한 그 어떤 정지 작업이라 볼 수 있죠. 두 번째가 이제 역사적 부분인데, 그 이 지역에서 이제 고고학자들이 출토를 해보면 유대 고대 유적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집 당연하죠. 이스라엘 지역이니까. 근데 이거를 자꾸 나오기 시작하면은 이스라엘의 정통성이 강화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요거를 집중적으로 감시하는 게 문건에도 나와 있습니다. 못하게 하려고 못하게 그러죠. 예. 네. 왜 이스라엘 땅의 그 역사적 근거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이게 뭐냐면 뭐 김치 논쟁 있지 않습니까? 중국이 자기네 건데 왜 한국 사람이 김치라고 먹냐고 그러고, 중국의 역사 왜곡, 그 동북공정도 이런 거고, 그다음에 독도 영유권 분쟁의 소지 실효지를 누가 하고 있냐, 뭐 이런 거랑 비슷한 맥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미국의 한 여론조사 기관이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흥미로운 조사 결과를 발표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것이라 믿느냐는 질문에 대해 미국인의 55%가 언젠가는 예수님이 재림한다고 응답했고, 40%는 지금이 바로 계시록이 말하는 마지막 때라 믿고 있다고 응답했는데요. 이외에도 민주당 지지자와 흑인, 무슬림, 유대계 역시 동일한 믿음을 갖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세간의 화제가 됐습니다. 미국에서 아주 흥미로운 앙케이트를 조사했어요. 엔타임에 대한 생각과 예수님의 재림, 다시 오심에 대한 의식을 조사했는데, 이런 걸 어느 기관에서 누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겁니까? 미국에서 가장 저명한 여론조사 기관이거든요. 퓨 리서치라고. 그래서 미국인 대상으로 이제 조사한 것입니다. 근데 왜 이런 조사를 한 거예요, 갑자기?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전쟁의 소문, 전염병, 정치 경제적 혼란이 지구촌을 강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요거에 이제 반영된 것이죠.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이제 전쟁의 소문에 해당되는 게 이제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미국 통계 기준 20만 명의 군전사자가 발생했고요. 4만 명의 민간인 사망이 이제 이거 하나의 이제 배경으로 작용하고 있고, 두 번째는 전염병, 우리 코로나 겪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미국 기준으로 글로벌적으로 66만 명이 사망했다고 합니다. 보고되기를. 근데 세 번째가 이제 글로벌 경기 침체, 인플레이션 뭐 이런 것들이 작용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앙케이트로 뭘 물어봤고 또 뭐라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까? 그러니까 현재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가라는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예. 그랬더니 미국인 39%가 그렇다라고 응답을 와우. 했고요. 58%가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꽤 높은 수치죠. 아무리 이제 기독교 국가라긴 하지만. 그래서 또 크리스천들에 대해서 이 질문을 똑같이 했을 때 이제 두 가지로 갈려요. 엔타임에 살고 있는가라고 했을 때 그렇다고 응답한 크리스천층 47%는 일단 흑인 기독교 계열이랑 이제 복음주 계열이고요. 각각 76, 63%고 반면 49%는 엔타임에 살고 있지 않다라고 봐요. 같은 기독교인데 대표적으로 이제 카톨릭 구교죠. 70% 그렇게 하고 또 정통파 메인라인 약간 대체신앙 성향이 강한 정통파 프로테스탄트가 6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보면 이제 개신교가 카톨릭 신자들보다 엔타임에 더 민감한 것 같아요. 개신교가 한 55%고요, 카톨릭은 27%로 이렇게 구분되고 있습니다. 혹시 이번 앙케이트에서 우리 세대의 예수님은 재림하실 것 같다, 뭐 이런 질문은 없었습니까? 그 전에 이제 예수님이 재림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대해서 미국인은 55%가 그렇다라고 오호. 보고 있고, 대표적으로 이제 복음주의 프로테스탄트죠. 근데 기독교인이 80%, 90%를 장악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 세대 내 생에 이제 예수님이 재림할 것인가에 대해서 미국에서 한 10%만이 이제 그렇다. 10%만이. 그러니까 언젠가는 재림할 것이다는 높은데 이번 세대냐라고 질문했을 때 10%라는 얘기고, 27%는 확실치 않다. 19%는 그런 일은 없을 것이다라고 했고요. 그렇다라고 응답한 10% 안에서는 이제 주로 이제 흑인 프로테스탄트가 가장 높아요. 그렇게 22%고, 그다음에 복음주의 계열 21%, 그다음에 카톨릭 7%, 그다음에 메인라인, 그다음 크리스천들, 그러니까 프로테스탄트가 6% 순으로 나와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조사기관에서도 이런 내용으로 한번 앙케이트를 해봤으면 좋을 것 같아요. 안 할 것 같아요. 돈도 많이 들고. 그렇습니다. 지난 1년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새해도 또 봐야죠. 예, 새해에도 보겠습니다. 네, 그래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죠. 고맙습니다. 예.